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먼저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영상으로 올해 제가 처음 읽은 책이랑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읽고 있는 책들 그리고 최근에 산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4년 제 첫 번째 책은 바로 안톤 체호프의 사냥이 끝나고라는 소설입니다. 안톤 체호프 사냥이 끝나고 이것도 최근에 번역 출간이 되었는데요. 거의 12월 말 연말에 받았는데 이게 띠지가 지금 제가 뺐는데 띠지에 체호프의 범죄 소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체호프는 주로 단편이나 중편, 특히 단편을 많이 쓰고 또 희곡도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체호프를 러시아 작가 중에서 지금 최근에는 체호프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전에 가장 좋아했던 작가는 참고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래서 이 체호프의 사냥이 끝나고는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 약간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문사의 편집장한테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손님이 자기가 쓴 소설을 투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을 투고하러 온 사람이 자기도 이 소설 속 사건의 목격자이자 참여자이기도 하다 이런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요. 그래서 이 신문사 편집장이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소설을 읽게 되고 그 소설이 이 사냥이 끝나고라는 제목의 소설이라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냥이 끝나고의 주인공은 한 예심 판사 지노비에프라는 예심 판사인데 이 예심 판사가 자기 친구인 백작한테 편지를 받아요. 자기 시골에 있는 영지로 와달라고. 그래서 그 영지로 놀러가서 백작이랑 그 다음에 주인공인 예심 판사 지노비에프가 만나서 좀 방탕한 생활을 보냅니다. 집시 악단을 불러서 노래하고 파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느 폭풍우 치는 날에 밖에서 폭풍우를 피하기 위해서 산림관리인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 산림관리인의 집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열정을 가진 그 러시아 소녀죠. 올가라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러시아 소녀가 또 폭풍우를 맞다가 돌아왔는데 그 올가를 보고 반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지노비에프 예심판사도 사실 반했고 그리고 그 백작을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반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 지노비에프 예심판사가 올가를 만났는데 올가가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누구랑 결혼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백작네 집에 관리인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인은 50살이나 된 그것도 첫 번째 결혼해서 자식까지 둘이나 가지고 있는 늙은 중년 남자인데 그 중년 남자랑 거의 나이가 3배나 어린 올가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심판사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냐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중년의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시나무에 목을 매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또 어쨌든 올가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심판사한테 결혼을 한다고 말한 날에는 좀 명랑해 보였는데 막상 결혼식 날이 되니까 이제 올가가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지 깨닫게 된 거죠. 침울하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결혼식을 하고 또 이제 피로연을 였는데 피로연 중간에 뛰쳐나가요. 올가가 올가를 찾으러 그 결혼식에 백작이랑 예심판사도 들러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심판사가 자기가 들러리니까 뛰쳐나간 신부를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신부를 찾으러 나가니까 올가가 숲에 있다가 올가랑 예심판사 지노비에프가 만나니까 그제서야 올가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았다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기를 스스로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심판사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알았으면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올가랑 예심판사가 그렇게 숲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런데도 올가의 결혼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약간 이야기가 팍팍팍 전개가 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인데요. 사실 전 처음에 연말에 바쁘면서 평일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거의 졸면서 읽어서 처음에 올가의 결혼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는데 올가 결혼식이 나오고 나서 그 뒤부터는 정말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범죄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후에 살인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살인사건을 둘러싼 그 앞쪽에서의 복선과 이 소설이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문사 편집장한테 투고를 하러 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가 이 소설 속에 목격자이자 참여자로도 소설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는데 그 액자식 구성에도 뭔가 함정이 있는 정말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체호프는 주로 단편, 중편, 희곡을 많이 쓰는 러시아 작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이 끝나고는 거의 200쪽이 넘는 체호프 치고는 드문? 저도 체호프가 워낙 글을 많이 써서 어떤 거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체호프의 작품 중에서는 드문 장편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체호프는 역시 체호프다. 체호프는 3장짜리 단편을 쓰든 중편을 쓰든 희곡을 쓰든 이런 범죄소설, 장편소설을 쓰든 다 재밌다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러시아에서 1978년에 만든 영화도 있는데 그 영화를 어제 봤어요. 영화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제 2번이나 연속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스필름 유튜브 계정에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자막까지 있어가지고 먼저 소설을 다 읽으시고 영화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영화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하는 짧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소설 속에서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든가 중요한 사건들은 다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서 그런 생략된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또 인물의 내면 묘사 같은 게 역시 체호프답게 정말 잘 되어 있어서 그 내면 묘사도 빠짐없이 느끼시려면 먼저 소설을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영화 너무 좋아서 이번 이 영화는 제가 여기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024년 첫 번째 책은 체호프의 사냥이 끝나고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약간 범죄 소설로서도 정말 좋고 인물의 심리 묘사 같은 것도 정말 좋고 네, 그런 한 인물이 자기가 잘못한 선택으로 인생 망치는 그런 내용들 러시아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저는 그런 내용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체호프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2023년 말에 샀는데 소개를 못 해드린 책이랑 최근에 읽고 그리고 지금 산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작년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도 괴물을 봤습니다. 또 괴물을 보고 저는 뭐 연기나 그런 것도 다 좋았는데 각본이 너무 좋아서 사카모토 유지 다큐도 찾아보고 사카모토 유지가 각본을 쓴 일본 드라마 콰르텟이랑 그래도 살아간다?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샀습니다. 시나리오도 있고 그 다음에 소설 형식으로 된 것도 있는데 시나리오는 품절이 돼서 저는 소설 형식으로 된 거를 샀습니다. 영화 너무 좋았어요. 특히 각본이 좋았던 게 진짜 제가 영상에 대한 집중력이 좀 짧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웬만하면 영화관에서 가서 보고 집에서 OTT 서비스로 볼 때는 막 제가 중간중간에 멈추고 멈췄으면 끝까지 이어서 봐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끄고 막 그래서 영상에 대한 집중력이 좀 짧은데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볼 때 뒤로 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정말 흔치 않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샀습니다. 한국에서 개봉하기 전부터 일본 잡지에서 이런 괴물 소설 광고 보고 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손에 넣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괴물에 나왔던 이 안도 사쿠라라는 정말 연기 잘하는 일본 여자 배우의 인터뷰가 실린 스위치 이게 작년 6월호인데요. 이것도 샀습니다. 다른 괴물에 나왔던 배우들 인터뷰도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잡지는 이렇게 뭔가 특집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스위치 잡지는 또 자랑하고 싶은 바로 이 지브리 작년에 신작 개봉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특집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브리 특집이 9월 오고 괴물 특집이 6월 오는데
저는 지브리 특집을 먼저 사고 괴물 특집을 뒤에 이어서 샀네요. 작년에 뭔가 일본 영화 본 게 굉장히 좋았던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물도 좋았고 지브리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좋았고 그 다음에 저는 키리에의 노래가 제일 좋았어요. 이와이 슌지 감독의 키리에의 노래가 작년에 영화관에서 본 일본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잡지인데요. 바로 유명한 잡지죠. 브루투스의 올해 1호인데 이상의 책장이라는 책장에 관련된 특집이라고 해서 이거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장 나오는 책들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 책장에 무슨 책이 실려 있나 내가 읽지는 못해도 책장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브루투스 이번에 특집이 이상의 책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서 사진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2024년 첫 번째 책은 체오프의 사냥이 끝나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고 있는 책은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은 바로 예전에 샀던 교보문고 쌤 전자책 리더기로 사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책 리더기가 리디 페이퍼 4가 있고 쌤이 있는데 리디 페이퍼 4는 리디에서만 사는 책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쌤은 교보문고뿐만 아니라 뭐 알라딘 그리고 다른 인터넷 서점 뭐 킨들도 제가 앱을 다운받아서 썼었거든요. 최근에는 안 읽지만 그래서 호환성이 좋은 전자책 리더기입니다. 근데 좀 속도가 느려요. 지금도 키고 있는데 좀 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바로 백치입니다. 갑자기 왜 백치를 읽게 되었냐면요. 백치는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스토옙스키의 장편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미성년, 악령, 지하버를 다 읽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일단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워낙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일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죄아벌, 백치, 악령, 미성년 4개 중에서는 백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슴을 찢어놓는 사랑 이야기거든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의 가슴을 찢어놓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치를 좋아하는데 이 사냥이 끝나고에 아까 결혼식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그 결혼은 망한 결혼인데 여기 백치에서도 망한 결혼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문화 그냥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망한 결혼식 1위를 뽑자면 백치에 나오는 결혼식이고 망한 결혼식 2위를 뽑자면은 사냥이 끝나고에 나오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냥이 끝나고에 그 결혼식 장면을 보면서 백치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둘 다 망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냥이 끝나고에서 사냥이 끝나고라는 소설 속 주인공 지노비에프의 심판사가 친구 백작이랑 막 파티하면서 방탕하게 놀다가 돈을 막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도스토옙스키 백치에도 돈을 불에 태우는 엄청 중요한 장면이 나와서 좀 그런 공통점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백치를 두 번째로 지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이라서 과연 이 백치 두 번째로 완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닐지 중간에 말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워낙 재밌는 책이라서 또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딱 러시아 문학을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슬슬 읽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2024년 첫 번째로 읽은 책이랑 최근에 샀던 책들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